박소윤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응축이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흘러나온 순간 김성수의 어머니는 마치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기대, 상처, 그리고 무너지는 감정이 압축된 시간이었다. 박소윤은 결혼 이후 줄곧 참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인정받고 싶었으며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의 경계, 가치관, 그리고 기대가 맞아야 한다. 김성수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희생형 어머니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특히 아들인 김성수에게는 거의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그런 그녀에게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흘러나온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인물 모두가 악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소윤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었고 김성수의 어머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며 김성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욕망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 김성수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감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쉽게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무능력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멈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침묵이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 김성수가 계속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소윤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고 어머니는 아들이 변했다고 느낄 것이다. 박소윤의 말은 사실상 하나의 경계 선언이다.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신호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작은 불평과 상처를 견뎌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그녀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다음 단계는 감정의 단절일 수 있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결국 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된다. 김성수의 어머니 역시 단순히 울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물 뒤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더 강하게 개입하려는 방향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감정이 생기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상처가 너무 크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아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으로 며느리와 부딪히기보다는 아들에게 감정을 전달하여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김성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히 누구 편을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만약 그가 성숙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는 먼저 아내의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에게도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구조를 제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분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선택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심하다. 김성수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박소윤은 점점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부부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봉합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갈등의 강도는 더 커진다. 세 번째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세 사람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와 감정의 인정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단순히 혈연이나 결혼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조율과 이해, 그리고 선택의 결과다. 박소윤의 한마디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 이후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가족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김성수가 있다. 그의 선택이, 그의 말 한마디가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세 사람 모두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누군가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멈춰 설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